우선 문제를 풀기 전까지 했던 거 정리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뭐 L은 뭐 인풋, 자 이거 실행하면 뭘 입력하든 문장이죠. 이게 아무리 정수여도 인풋 함수가 사용자가 입력하는 걸 낚아채 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그대로가 나오는 게 맞는 거죠. 대신에 이거는 정수가 아니라 문장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럴 경우 입력할 때 앞에 띄고 뒤에 띄고 입력하면 이 공백이 그대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썼던 게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시죠? 스트립 썼어요. 스트립 그리고 이제 똑같이 앞에 공백 그리고 뒤에도 공백, 양옆에 있는 공백 없어지죠. 그 이유는 얘 때문이고, 스트립 가운데 있는 공백은 안됩니다. 대신에 이것도 앞에 공백, 중간에 공백, 그리고 마지막 공백.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띄어쓰기, 이게 들어갈 때는 살아있죠. 대신 이 앞은 다 없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또 있었던 게 스플릿. 이거는 구분자가 있어야 돼요. 구분자는 이 공백으로 할 거고, 이거는 그냥 출력해 볼게요. 사용자가 10, 20 띄어쓰기를 구분자로 입력했어요. 이러면 요소가 두 개 나오죠. 첫 번째랑 두 번째 띄어쓰기를 구분자로 쓰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그러면 구분자를 쉼표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똑같이 10, 20 구분자는 이제 여기서 입력할 때 공백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봐야 한 덩어리죠. 하나의 데이터인 겁니다. 이런 건 사전에 약속된 게 있을 거예요. 다시 공백으로 해놓고, 입력받을 때 띄어쓰기로 쓰겠다, 뭐 쉼표로 받겠다, 이런 거는 동일한 프로그램 내에서는 한 개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분명 딱히 손대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실행해보면 리스트 모양이 됐어요. 리스트 모양. 왜냐면 데이터 여러 개를 한 번에 처리해야 되니까요. 알아서 리스트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뭐 이걸 굳이 길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뭐 지금 공백이 구분자죠. 제가 이렇게 공백을 기준으로 공백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걸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럼 떼버리면 3개가 되죠. 그래서 데이터가 1개 이상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 3개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리스트의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하겠죠. 0번째 더하기 1번째 이렇게. 리스트 안에는 방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리스트 인덱스라고 부르는 건데 0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행해서 10 띄고 20 이렇게 입력하면 뭐라고 나올지 예상되시죠? 이게 맞아요. 30이 아니에요. 왜 30이라고 안 나오는지는 아시죠? 자, 인풋으로 받아들인 거는 입력받은 건 전부 다 문장이니까, 문장 더하기 문장은 수학에서의 연산이 아니라 그냥 그 옆에 바로 붙어서 나오죠. 이거를 뭐 정수를 연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인트로 감싸는 겁니다. 그럼 이제 30이 나오죠. 근데 뭐 3개를 더하겠다. 그래서 이제 3개를 입력해보면 뭐라고 할 겁니다. 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마지막 얘는 문장이잖아요. 이 두 개는 정수화 과정을 거쳤는데 얘는 문장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수와 문장의 연산은 할 수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뭐 똑같이 정수화를 한 거고, 다시 이제 이러면 데이터 3개 넣었죠. 엔터 치면 정수의 연산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뭐 더하겠다는 수가 늘면은 이렇게 계속 써줘야 되는데, 뭐 그 수가 뭐 예를 들어서 100번만 넘어가도 100번이 뭐야? 10번만 넘어가도 귀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맵이라는 거 있었죠. 자, 맵으로 한번 감싸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정도면 돼. 이제 좌측에는 int 함수가 있죠. int 함수가 있으니까 int라고 써주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뭐 목록이 되는 리스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입력받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개수는 몇 개가 될지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개가 될지 모르는데, 뭐 미리 해놓는 것도 비효율적이죠. 정수화 이렇게 하는 거 실행하고 나서 그 개수는 뭐 실행하고 나서 입력 후에 엔터를 눌러야 정해지는 거고, 그럼 이제 입력하면 입력하는 대로, 비효율적이니까 이제 뭐 입력하면 입력하는 대로 하나씩 매칭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맵을 쓰는 이유가.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뭐 만약에 10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했다. 여기에 처음에는 문장이겠죠. 그럼 int 한번 들렀다 오면은 정수 10이 되는 거예요. 20을 넣으면 이제 문장 20에서 정수 20이 되는 거고, 안 귀찮아지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근데 지금 실행해보면 오류가 발생하죠? 오류 메시지는 한번 보시고요. 자,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거니까 당황하실 필요 없고 바로 검색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뭐 여기 한 화면에 다 볼 수 있는데, 현재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 영역에서 저희는 이 과정이 빠졌어요. 이거는 뭐 리스트로 감싼 거 보이시죠?
이거는 캐스팅이라고 해요. 캐스팅. 그 뭐 인트 하고 감싸준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인트 대신 리스트가 나온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찾아본 대로 저희가 한번 해주겠습니다. 오류 해결했던 대로 리스트로 얘를 감싸고 다시 재정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고 10 띄고 20 입력하면 오류 없죠? 일단 이 형변환에 대해서는 오늘은 메인이 아니니까 맵이 메인이니까 맵 먼저 할게요. 잘 되는데 이제 맵을 왜 썼는지 감이 오시죠? 그러면 이거는 다 지우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담되죠, 맵을 안 썼을 경우. 근데 맵은 언제 쓰냐? 각 요소가 존재하는데 그 요소라 함은 이제 뭐 입력한 무언가가 될 거고요. 그 개수는 미정이에요. 요소 전체에 특정한 함수를 한 번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파이썬에서 맵도 기본으로 제공하는 내장 함수예요. 자, 이러면 넘스는 일단 리스트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넘스의 0은 넘스의 첫 번째 요소, 이거를 5개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출력까지 한번 해볼게요. 출력까지. 자, 실행 후 1, 2, 3, 4, 5. 자,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 2, 3, 4, 5. 이렇게 결과에 나온 1, 2, 3, 4, 5는 정수로 봐도 되죠.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수가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 모양만 보면은 중복이죠. 뭐 여기 출력하는 부분이야, 뭐 이거 변수명이니까 뭐 어쩔 수 없고요. 이거는 일단 차치해두고, 여기만 보면은 중복이죠. 입력하면 입력하는 대로 이 숫자 하나만 증가하면 돼요. 그럼 일단 여기는 주석 처리해두고, 그러면 여기 없다고 뭐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해주고, 그럼 이제 출력할 때 자, 똑같이 출력은 하지만 여기서 출력된 거는 정수가 아닙니다. 문장이에요, 문장. 그러면 뭐 이것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봤던 건데, 타입 보이시죠? 얘예요, 타입. 그래서 이거를 타입하고, 이걸 확인해 보면 자, 이거 실행한 결과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스트링이라고. 데이터 타입이 뭔지 확인해주는 함수 타입이고,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쓰는 건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여기 있네. 예제. 자, 이거는 정수고요. 이거는 실수니까 플롯이라고 나오고, ABC 이거는 문장이니까 str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리스트는 리스트라고 나와요.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 튜플, 소괄호로 쓴 거는 튜플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컴플렉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복소수라고 합니다. 복소수. 그리고 true, false, 불린 타입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타입은 정체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뭐길래 오류가 생겼는지 알고 싶으면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오류는 근데 타입 에러 떴을 때 더 효과적이겠죠. 타입을 쓰는 건 어렵지 않고, 그래서 지금 넘스 안에 있는 거는 스트링이에요. 이걸 다 인트로 바꾸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것 대신에 따로 방법이 있죠. 맵하고 인트하고, 이번에는 1, 2, 3, 4, 5까지 이렇게 맵 안에 리스트 형태로 넣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각 요소는 문장이죠. 따옴표로 감싸져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실행했을 때 이걸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이 객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메모리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맵의 방법으로 인풋 받은 걸 고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5개를 입력받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변수가 5개여야죠. 하고 입력받았다고 하니까 인풋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플릿 부분자는 공백으로 하고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출력해도 잘 됩니다. 잘 나와요. 근데 만약에 하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수는 그럼 4개죠? 그러면 이번에 4개까지만 출력하겠다라고 했는데 5개를 똑같이 입력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합니다. 당연히 자, too many values 보이죠? expected for 간단합니다. 값이 그냥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저장할 변수는 4개인데 그것보다 많이 입력했죠. 1, 2, 3, 4, 5 4개로 기대했다, 뭐 예상했다 라는 겁니다. 미리 정한 변수랑 실제로 입력한 값의 개수가 달라져도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B, C, D 이 변수를 하나로 처리하고 싶어요. 왜냐면 의미 없잖아요. 지금 문제 뭐냐? 매칭할 변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5개 입력하려면 여기에 변수 5개를 써줘야 되고 미리 입력해야 되죠. 미리 하는 거는 좀 불편해요. 한계가 명백하게 있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리스트로 한 번 더 감싸요. 자, 여기를 한번 정리하고서 리스트로 만들겠다고 하면은 이 리스트는 1개니까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변수도 1개면 충분하죠.
리스트가 없을 때는 매핑을 하면 할수록 이런 식으로 변수가 계속 생겨요. 해당 저장 공간이 하나씩 필요한 건데 이거를 전부 이렇게 하나로 리스트로 만들겠다. 한 묶음으로 보는 게 효율적이죠. 근데 그 한 묶음이 리스트예요. 그래서 리스트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리스트는 이제 변수 하나에 객체 하나만 연결하면 되니까 변수는 A 하나만 남겨둘게요. 리스트.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이게 최종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안에서 한 일을 전부 다 리스트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원래 있던 리스트 모양이랑 큰 차이 없습니다. 자, 왜냐? 이렇게 인풋을 받고서 스플릿을 쪼개고 이제 만든 걸 리스트로 만들어서 A에다가 연결을 하겠다는 거니까 현재 이 상태죠. 뭐 이렇게 입력받고 나서 다시 이렇게 여러 개 입력받고서 리스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A라는 변수가 있고 A라는 변수에 연결을 하는 거죠. 리모컨으로. 그래서 A를 출력하니까 자, 따옴표 없죠? 정수로 나오죠. 얘 때문에 변수 하나만으로 가능해졌고, 이렇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몇 개 들어올지 모르고 변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으면 리스트로 만드셔도 돼요.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건데 좀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얘죠.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뭐 근데 대신에 이제 그 리스트의 요소가 좀 몇 개 안 될 거면은 이런 방식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맵이라는 건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게 다 섞이고 또 리스트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것도 타입 확인해보면 되죠. 맵 보이죠? 타입 확인해보면 맵이라고 나오고요. 자료형이 맵인데 여기서 리스트로 해주면 리스트라고 나오죠? 맵에서 리스트로 처리를 해준 겁니다. 뭐 이거를 좀 쉽게 하고 싶으면 이거 전체를 외워도 돼요. 이 문장 전체를 많이 쓰니까 외우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핑이라는 개념도 웹에서 나온 거고, 나중에 다른 공부하다가 이게 나올 수 있는데, 매핑은 하나의 값을 다른 값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의 값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인 모양을 요소가 정수인 리스트로 만들려는 건데, 이 과정을 맵, 인트, 리스트가 나눠서 하는 겁니다. 우선은 입력받고 정수로 만들겠죠. 인트와 맵에 의해서 하나씩 1대1 대응으로 바꿔줘요. 근데 이제 정수화 과정이 끝나고 1대1 대응까지 하면 그냥 한 거잖아요. 리스트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리스트를 써줌으로써 한 번 더 바꿔주는 것 뿐입니다.